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 핀란드에서 온 부부가 딸이 정착한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그들이 한국에서 보낸 단 일주일 만에 60년 넘게 쌓아온 가치관이 완전히 뒤흔들렸다고 하는데요. 핀란드 부부는 왜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라 부르게 되었을까요? 딸을 머나먼 나라에 홀로 보낸 부모의 마음마저 완전히 바꿔놓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의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는 엘리사 라흐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을 맞이하는 날이었죠.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느끼실지 걱정 반, 기대 반이었죠. 도착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게이트를 빠져나오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에도 불구하고 입국 심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난 모양이었죠. 아빠 미코는 피곤해 보이셨지만 어머니 아이노는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려 달려가 부모님을 꼭 안아드렸지만 두 분의 시선은 이미 공항 내부를 향해 있었죠.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미디어월에 사계절의 변화를 담은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색 소음만 가득한 일반 공항과 달리 마치 숲속을 거니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어머니는 주변의 질서정연한 모습에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조용하게 안내하는 공항 직원들, 그 어디에도 소란스러움은 없었죠. 공항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빠는 천장의 구조물을 유심히 살펴보셨고 은퇴한 토목공학자답게 건축물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셨죠.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여러 번 선정되었다던데 이제 왜 그런지 알겠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새로 개통될 제2연륙교를 지나는 순간 아빠는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다리가 아니라 예술 작품 같아. 헬싱키 공항도 좋지만 이 정도면 공항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해도 되겠는데. 아빠가 감탄하며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보기가 너무 좋네. 부모님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마주할 진짜 한국은 이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놀라울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단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부는 한국의 겨울이었죠. 저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께 제 생활 공간을 보여드릴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신축 건물처럼 보였을 테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제가 현관문 앞에 서서 말씀드렸고 디지털 도어락에 지문을 대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부모님은 거의 동시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바깥의 추위가 무색하게, 집안은 포근한 온기로 가득했죠.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걸어왔던 몸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빠는 신발을 벗으며 맨발을 바닥에 올려놓으셨고 그 순간 놀란 표정으로 발바닥을 내려다보셨죠.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며 바닥의 온기를 느끼셨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원리지? 난방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따뜻하게 숨 쉬는 것 같은데. 아빠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씀하셨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죠. 온돌이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 난방식인데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 흐르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는 겨울에도 발끝부터 마음까지 포근해져요. 어머니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어보시더니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은 처음 경험해보는구나. 핀란드의 라디에이터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야. 이건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라 따뜻함 속에 배려가 담겨 있는 것 같아. 거실로 안내하며 집안을 보여드렸죠. 현관에서 이어지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자연광에 맞춰 부드럽게 밝기가 조절되고 있었고 공기청정기는 자동으로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있었죠. 여기는 생활하기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네. 모든 것이 사람을 배려하는 느낌이야. 어머니가 주방 쪽을 둘러보며 말씀하셨고 주방 한쪽에는 특별한 냉장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김치 냉장고예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보관하는데 특별한 냉장고를 따로 사용해요. 발효식품을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게 해주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식품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군.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느껴지네. 창밖으로는 서울의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죠. 이런 따뜻함 속에서라면 어떤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겠어. 이제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된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고 부모님이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온 가족이 한국의 온돌방에서 느끼는 이 따뜻함은 단순한 온도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은 부모님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핀란드에서는 한창 낮이지만 한국에서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다시 잠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죠. 혹시 깨어 계세요? 제가 조용히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오는구나. 어머니가 대답하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잠깐 산책 어떠세요? 서울의 밤을 보여드릴게요. 아빠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산책이라고 안전하기는 한 거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특히 서울은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죠.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셨지만 결국 외투를 챙겨 입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거리로 나섰을 때 부모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죠. 새벽 2시임에도 거리는 은은한 조명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스톡홀에서는 이 시간에 거리에 나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믿을 수가 없네. 아빠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고 우리는 밤거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몇몇 식당도 영업 중이었죠. 늦은 시간임에도 버스는 정시에 도착했고 도로 위로는 택시가 오갔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길가 벤치 위에 놓인 핸드폰과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고 저는 부모님께 설명했죠. 아마 누군가 잠시 화장실에 간 동안 자리를 맡아둔 거예요. 곧 돌아올 거고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그 물건에 손댈 생각을 안 하죠. 실제로 잠시 후 한 청년이 돌아와 자신의 물건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고 당연하다는 듯이 벌어지는 광경이었죠. 아빠는 말없이 그 광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셨고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모두가 지키려고 애쓸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작은 공원을 지나가게 되었고 공원 한쪽에는 자전거 여러 대가 아무런 잠금 장치 없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젊은 커플이 늦은 시간임에도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고 혼자 산책하는 여성도 보였습니다. 핀란드도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안전이구나.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작은 무인 가게도 발견했습니다. 문이 열린 채로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계산대만 덩그러니 있었죠. 상품 옆에는 작은 저금통과 카드 단말기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네.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씀하셨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문화로 자리 잡은 곳이에요. 이건 법이나 감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했던 그 새벽 산책은 한국에 대한 제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의 문화. 그것이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죠. 다음 날 아침, 아빠는 얼굴을 찡그리며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다. 14시간의 비행과 시차 적응으로 허리에 무리가 왔던 모양이었죠. 식탁에 앉으실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괜찮아. 그냥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거야. 아빠가 미소를 지으려 애우며 말씀하셨지만 표정에서 통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아빠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통증 때문에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죠. 병원에 같이 가보아요. 근처에 아는 대학병원이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고 어머니도 동의하셨죠. 그래, 무리하지 말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 아빠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그냥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한국 병원은 다를 테니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했고 택시를 타고 15분 만에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놀랍게도 질서정연했죠. 접수 창구로 향했고 아빠의 여권과 여행자 보험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외국인 환자시군요. 간단한 서류 작성 후 바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말했죠. 서류 작성을 마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빠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의사가 영어로 물으셨고 아빠는 허리 통증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장거리 비행 후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이상하게 다리도 저리다고요. 의사는 주에 깊게 들으신 후 간단한 신체 검사를 하셨죠. 디스크 문제일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바로 MRI 촬영을 해보시죠. MRI요? 보통 예약하고 몇 주 기다려야 하지 않나요? 아빠가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셨죠. 여기서는 지금 바로 가능하니 검사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는 검사실로 이동했고 놀랍게도 바로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와 촬영을 포함해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죠. 검사가 끝나고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빠는 놀라신 듯 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최소 반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구나. 아빠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죠. 결과는 의사의 컴퓨터 화면으로 바로 전송되었고 의사는 우리를 다시 진료실로 불러 검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디스크는 아니었고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은 바로 처방해 드릴게요. 병원 내 약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물리치료실로 가셔서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하셨죠. 모든 과정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데 채 2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통증이 한결 나아진 표정이셨죠. 한국은 효율을 넘어 그 효율 속에 담긴 배려가 특별해요. 기다림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부모님을 명동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서울의 중심가를 경험하시길 바랐죠. 복잡한 거리를 걷던 중 아빠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눈을 찡그리며 먼 곳의 간판을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말이야.
요즘 들어 노안이 심해진 것 같아. 아빠가 대답하셨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안경 새로 맞춰야 한다고 했는데 벌써 2년이나 미루고 있으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밝게 말했죠. 여기 근처에 좋은 안경점이 있는데 한번 들러볼까요? 아빠는 망설이셨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여행 중에 안경을 맞추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했죠. 안경점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외국인 손님임을 알고 영어로 응대해 주셨죠. 간단한 설명 후 아빠는 최신 장비로 정밀 시력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각막 두께부터 안구 압력까지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어요. 노안뿐만 아니라 다른 눈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죠. 직원이 설명했고 검사는 놀랍게도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은 아빠에게 가장 적합한 렌즈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경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15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직원이 대답했죠.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보통 안경을 맞추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다렸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안경이 준비되었다는 알림 문자가 왔죠. 가게로 돌아가자 아빠의 새 안경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아빠는 조심스럽게 안경을 쓰셨습니다. 그 순간 아빠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안경이 잘 맞는지 세심하게 확인했죠. 테의 위치를 조금 조정하고 코받침 높이까지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아빠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죠.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다니 내가 얼마나 흐릿하게 보고 있었는지 몰랐어. 아빠가 거울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서는 길. 아빠는 여전히 새로운 시야에 감탄하고 계셨죠. 명동의 화려한 간판들, 사람들의 표정, 심지어 멀리 있는 건물의 글씨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서비스가 빠른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정성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그들은 단순히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심을 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서비스는 속도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이 특별해요. 빠르지만 결코 대충하지 않죠. 오히려 더 세심하게 배려하니까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이제 아빠는 더 이상 간판을 보기 위해 눈을 찡그리지 않으셨습니다. 또렷해진 시야처럼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죠. 명동에서의 쇼핑을 마치고 저는 부모님께 서울의 대중교통을 경험해 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택시보다는 지하철이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아빠의 새 안경 덕분에 더욱 선명해진 서울의 풍경을 즐기셨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지하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부모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셨죠.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인상적이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버스도 타고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어요. 자동 발매기에서 카드를 구입한 후 개찰구로 향했죠. 그런데 부모님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입구에 문이 없는데 어떻게 표를 확인하는 거니? 아빠가 의아해하며 물으셨죠. 실제로 서울 지하철에는 턱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개찰구가 없었습니다. 대신 카드를 터치하는 단말기만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카드를 대고 지나갔죠. 여기는 개찰구가 없어요. 모두가 정직하게 요금을 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검표원도 없잖아. 부정승차를 어떻게 막는 거야? 어머니가 놀라우며 물으셨죠. 가끔 무작위 검사가 있지만 거의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요금을 내니까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시다가 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 도착 시간이 전광판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와, 여기 벤치는 따뜻하네. 어머니가 벤치에 앉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거 난방 벤치예요.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죠.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열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열차에 올랐습니다. 차량은 놀랍도록 깨끗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되는구나. 아빠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말씀하셨죠. 네. 지하철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어디서든 연결이 잘 끊기지 않아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부모님은 질서정연한 승하차 모습과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셨죠. 특히 노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감동하신 듯 했습니다. 한 정거장에서 임산부가 타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깊은 생각에 잠기셨죠.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약속이 지켜지는 곳이구나. 아빠의 말씀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예요. 편리함을 넘어서는 신뢰, 그게 이 사회의 근간이니까요. 목적지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내리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는구나. 이런 사회에서라면 우리 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죠. 핀란드에서 온 부모님이 서울 지하철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도시를 둘러본 후 부모님과 함께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이제 곧 헤어진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빠가 입을 여셨죠. 배가 좀 고픈데 간단히 먹을 만한 곳이 있을까?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핀란드였다면 이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을 찾기는 어려웠을 테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죠. 걱정 마세요.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요. 한국의 편의점은 엄청 특별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길모퉁이를 돌자 밝은 불빛의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죠.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밖의 추위가 무색하게 내부는 아늑했죠. 어떻게 이렇게 밤 늦게도 문을 열 수가 있니? 어머니가 놀라워하셨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언제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매장 안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신선한 도시락부터 생활용품까지 작은 공간에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죠. 라면 드셔볼래요? 한국 편의점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라면은 꼭 먹어봐야 해요. 제가 제안했고 부모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컵라면 3개와 커피를 골랐죠. 편의점 직원은 친절하게 라면을 데워주었고 우리는 매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니 놀랍구나.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앉아서 식사도 할 수 있네. 아빠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죠. 따뜻한 라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뜨거운 국물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되었죠. 부모님은 처음 맛보는 한국 라면의 맛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놀랍네. 어머니가 감탄하셨죠. 우리 옆 테이블에는 혼자 공부하는 학생과 일을 마치고 들른 직장인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죠. 마치 작은 커뮤니티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편의점의 밝은 불빛은 마치 작은 등대처럼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긴 단순히 먹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작은 쉼터 같아. 어머니도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위한 자리를 일상 속에 만들어두고 있구나. 어디서든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저는 미소 지었고 부모님이 제가 느끼는 한국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해 주셔서 기뻤죠.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배려와 사람을 향한 마음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늦은 밤 편의점에서의 작은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죠.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짐을 정리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죠. 짐은 다 챙기셨어요? 제가 침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했단다. 어머니가 대답하셨죠. 방에 들어가 보니 부모님은 여행 가방 앞에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 분 다 조용하셨고 무언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중이셨어요? 제가 침대 끝에 앉으며 물었고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고 있니? 내가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으니까. 어머니가 이어받으셨죠. 매일 밤 잠들기 전마다 내가 괜찮은지, 외롭지는 않은지 걱정했단다. 이국 땅에서 우리 딸이 어떻게 지낼지 상상하기 어려웠어.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3년간 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 내가 왜 이곳을 사랑하는지 이해가 된다. 아빠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이제는 내가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 처음에는 낯선 문화, 낯선 언어 속에서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단다.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배려와 신뢰가 있더구나.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겠다.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그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며 사랑하게 된 이 나라에 대한 제 마음을 부모님이 완전히 이해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서울의 풍경을 조용히 감상했습니다. 여행 내내 보았던 곳들을 지나갈 때마다 각자의 기억 속에서 특별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죠.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부모님이 출국장으로 향하기 직전 아빠가 제 어깨를 꼭 잡으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내 주변에는 너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단다. 어머니는 제 볼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올게. 그때는 더 많은 곳을 함께 둘러보자. 이제 걱정 없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구나.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부모님은 출국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부모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죠. 눈물이 나왔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핀란드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머니가 비행기에서 적으셨다는 짧은 글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했단다. 우리 아이가 선택한 이 나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다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제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한국과 핀란드 두 나라의 거리는 멀지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제게 가까이 있다고 느껴졌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국경을 넘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가르쳐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이 따스한 연결의 가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은 화려한 외관이 아닌 사람을 향한 깊은 배려와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 있음을 핀란드 두모님의 시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배려와 정성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길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